지금 코카콜라 본사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죠. 단 한 캔, 한국 음료 하나가 전 세계 음료 시장의 판을 뒤엎었습니다. 펩시, 코카콜라 전부 다 밀렸습니다. 유럽 대형 유통망이 먼저 움직였고 본사 임원진은 도대체 어떻게 만든 맛이냐며 긴급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이 작은 음료는 어떻게 세계 1위 브랜드를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미첼이에요. 음료를 맛보고 평가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소다나 주스처럼 여러 음료를 마셔보고 그 맛이 어떤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직업이죠. 처음엔 재미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루해지고 있었어요. 마시는 음료마다 비슷했거든요. 달거나 시큼하거나 톡 쏘는 맛뿐이었죠. 특별한 맛을 찾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뉴욕의 작은 아파트에서 커피를 마시며 글을 쓰고 있었어요. 창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제 집을 둘러싸고 있었고 작은 창문으로는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책상에 앉아 예전에 썼던 글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새로운 게 정말 남아있기는 한 걸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컴퓨터에 메시지 하나가 떴어요. 아시아 식음료 글로벌 포럼이라는 행사 초대장이었어요. 장소는 한국의 서울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죠. 한국? 그곳에서 무슨 특별한 음료를 찾을 수 있겠어? 한국은 유행을 따라하거나 다른 나라를 흉내내는 제품밖에 만들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한국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호기심이 조금 생겼어요. 아마 너무 지루한 생활 때문이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이 없어서일지도 모르죠. 이유야 어떻든 저는 초대장을 받아들기로 했어요. 어차피 잃을 것도 없었으니까요. 일상을 벗어날 수 있는 짧은 모험이라고 생각했죠. 몇 주 뒤, 저는 가방을 간단히 싸고 있었어요. 인터뷰나 미팅에 어울리는 옷들만 넣었죠. 떠나기 전날 밤, 설렘과 불안이 동시에 느껴지고 있었어요. 스스로에게 그냥 평범한 출장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기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공항에 도착했어요. 아직 하늘이 어둡고 모든 게 잠들어 있는 느낌이었죠. 비행기는 크고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 나라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긴 비행 시간 동안 저는 영화를 보고 기내식을 먹으며 자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을 땐 정말 지쳐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나오자마자 모든 게 새롭고 낯설었어요. 읽을 수 없는 글자로 쓰인 표지판, 빠르게 움직이며 말하는 사람들, 공항 주변 식당에서 나는 낯선 음식 냄새까지 모두가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었죠. 저는 밝게 빛나는 공항 안을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처음 느꼈던 설렘은 어느새 사라지고 예전의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편의점을 발견했어요. 궁금해져서 가게 안으로 들어갔죠. 여러 가지 화려한 간식과 음료들이 진열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펩시 제로 라임이라고 적힌 파란색 캔이 눈에 들어왔어요. 잠시 망설이고 있었어요. 과연 한국에서 만든 음료가 맛있을까? 하지만 목도 마르고 피곤했기 때문에 그냥 한번 마셔보기로 했습니다. 캔을 열고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셔보았어요. 그 순간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맛이 정말 새롭고 놀라웠어요. 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신선한 맛이었죠.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어요. 정말 어쩌면 한국에서 아주 특별한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펩시 제로 라임을 마시고 놀란 경험을 한 뒤, 저는 가게를 나서며 혼란스러우면서도 호기심이 생기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내가 한국 음료를 잘못 생각했던 걸까? 늘 한국 음료는 그저 다른 나라를 따라하거나 유행만 좇는다고 믿어왔어요. 그런데 작은 파란 캔에서 맛본 신선한 맛이 제 편견을 흔들고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인정하기 싫은 기분이 들고 있었어요. 스스로 잘못 생각했다고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사람은 변화를 싫어하죠. 특히 제가 틀렸다는 걸 받아들이는 건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떨쳐버리며 공항에서 짐을 찾으러 움직이고 있었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익숙하지 않은 밝은 간판들이 눈앞에서 번쩍이고 있었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빠르게 들려왔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영화 속 낯선 곳에 들어온 것 같았죠. 잠시 뉴욕에서의 평범하고 익숙한 생활이 그리워지고 있었어요. 공항 밖에는 차 한 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는 많은 사람들과 화려한 간판, 높은 빌딩이 가득한 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깨끗하고 현대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상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죠. 여전히 마음은 불안했어요.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조금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건물 안에는 수백 개의 부스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새로운 음식과 음료를 맛보며 신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맛있는 냄새와 웃음소리로 행사장이 가득 차 있었어요. 활기찬 분위기였지만 저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어요. 정말 특별한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죠. 그러다 구석에 조용한 부스 하나가 보였어요. 흰색 테이블 위에는 어제 공항에서 맛본 바로 그 펩시제로 라임이 놓여 있었죠. 흰 가운을 입은 젊은 남자가 부스 뒤에 서 있었어요. 저를 보자 그는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죠. 그는 롯데칠성 음료의 연구원인 이동현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이 씨는 차분하고 친절한 목소리로 음료를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맛을 고르고 여러 번 테스트하며 얼마나 정성껏 음료를 만들었는지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는 천천히 마치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듯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하나의 음료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는지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이 씨의 설명을 듣다 보니 점점 부끄러워지고 있었어요.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판단을 내렸던 제가 부끄러웠죠. 열심히 일하며 최선을 다해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어낸 사람을 저는 쉽게 무시했던 거예요. 이 씨의 이야기가 끝날 무렵 제 마음속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편견에 가득했던 제 생각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죠. 이 젊은 연구원이 저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제부터는 진짜 한국의 모습을 배워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부스를 떠날 때 저는 다시 설렘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번엔 호기심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배우고 싶은 마음이었죠. 이제 정말 한국을 제대로 알아보고 싶었어요. 이동현 씨를 만나고 난 이후 제 마음속에는 뭔가 알 수 없는 울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들은 단지 흥미롭다는 수준을 넘어서 제 안에 깊숙이 스며드는 무언가가 있었죠. 그는 단지 한 명의 연구원이 아니라 자신이 만드는 제품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진짜 장인 같았습니다. 그가 건넨 초대, 연구소에 한번 와보시겠어요? 라는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외국인인 제가 한국의 연구소를 방문해도 될까? 과연 뭔가 특별한 걸 정말 볼 수 있을까? 혹시 겉보기만 번지르르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솔직히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 호텔방에 누웠을 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어요. 그곳에 가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이유는 설명할 수 없지만 끌리는 마음이 생겼던 거죠. 어쩌면 저는 이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도 몰라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보니 서울의 거리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호텔 조식도 제대로 먹지 못할 만큼 마음이 바빴고 가슴 한쪽에서는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신기하게도 이 낯선 도시에서 저는 묘한 설렘과 기대를 느끼고 있었어요. 집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죠. 차가운 아침 공기를 크게 들이마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이동현 씨가 태워준 차를 타고 도착한 연구소는 도시 외곽의 한 조용한 지역에 위치해 있었어요. 예상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며 고요하게 위험 있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죠. 건물 외벽은 유리로 되어 있었는데 아침 햇살이 유리에 반사되어 마치 빛나는 유리성처럼 보였습니다. 입구 앞에 서 있는 동안 저는 스스로에게 되묻고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여기에 와도 되는 걸까? 하지만 이 씨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자 그 모든 긴장은 눈 녹듯 사라졌어요. 그는 실험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차가운 과학자가 아니라 따뜻한 안내자 같았어요. 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마음이 놓였죠. 그는 저를 안으로 안내하며
마치 자기가 만든 세상을 소개하는 듯한 눈빛으로 연구소 곳곳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연구소 내부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솔직히 조금은 지루하고 차가운 실험실을 예상했어요. 하지만 그곳은 활기차고 정돈된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하얀 실험복을 입은 연구원들이 조용히 움직이며 집중하고 있었죠. 빛이 잘 들어오는 창문, 투명한 유리 실험대, 그리고 공기 중에 은은하게 떠도는 과일향. 이곳은 단지 기술의 공간이 아니라 정성이 깃든 공간이었어요. 이 씨는 제게 각 실험 구역을 하나하나 보여주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음료에 들어가는 원료를 얼마나 정밀하게 측정하는지, 기계가 거품을 어떤 방식으로 조절하는지, 심지어 그날 실험에 사용된 라임 껍질의 두께까지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는지.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저는 늘 음료는 그냥 병에 담긴 하나의 상품이라고만 생각했지, 그것이 이렇게까지 치밀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한 실험실에서는 연구원들이 직접 음료를 맛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고 어떤 이들은 눈을 감고 음료의 향과 맛, 입안에서 퍼지는 느낌을 집중해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와인 테이스팅을 하는 소믈리에처럼 보였어요. 이 씨는 제가 물어보기도 전에 말했죠. 한 가지 맛을 완성하기 위해 최소 수백 번의 실험이 필요합니다. 아주 작은 향의 차이도 제품 전체의 인상을 바꾸거든요. 그는 저를 마지막으로 이야기방이라는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조용한 방이었고 벽에는 실험 실패의 기록, 연구 노트, 초기 스케치, 실패한 레시피의 샘플병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오래 머물렀어요. 실패의 기록들 앞에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단지 맛만을 평가하면서 그 뒤에 숨겨진 사람들의 노력을 너무 쉽게 무시해왔던 거예요. 이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실패도 저희에겐 중요한 자산이에요. 이 벽에 붙은 것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성공도 없었을 거예요. 돌아가기 전 이 씨는 제게 특별한 실험 기계를 하나 보여주었습니다. 유리관 안에서 맑은 액체가 빛을 받으며 반짝이고 있었고 그 안에서는 작은 기포들이 예쁘게 터지고 있었어요. 이 씨는 말했죠. 이건 지금 테스트 중인 새로운 조합이에요. 완성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 말에서 저는 그들의 끈기와 애정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어요. 연구소를 떠나는 길,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음료를 하나 맛봤다는 경험을 넘어 그것이 탄생하기까지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사람들의 정성이 제 마음에 깊이 각인되었어요. 예전에는 음료를 하나의 상품, 하나의 숫자, 하나의 리뷰 대상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누군가의 손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이자 작품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편견 속에서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단지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브랜드가 다르다는 이유로 저 스스로 세계의 일부를 잘라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문을 다시 열고 싶어졌습니다. 더 배우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나누고 싶어졌어요. 그날 이후 저는 다짐했어요. 더 이상 평론가라는 이름으로 무심코 평가하지 않겠다고. 이젠 저도 그 맛 뒤에 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 이야기가 누군가의 세상을 바꾸는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걸 믿고 싶습니다. 놀라운 연구소 방문을 마치고 호텔 방에 들어서자 저는 문을 닫자마자 자동처럼 카메라부터 들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거든요. 단지 기억을 남기고 싶다는 단순한 이유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그냥 하나의 음료가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사람들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느낀 변화에 대해 말하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을 시작했어요. 화면 속 제 얼굴은 다소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펩시제로 라임의 신선한 맛, 이동현 씨의 진심 어린 안내, 그리고 연구원들의 묵묵한 노력. 그 모든 경험이 진짜였다고 저는 확신했죠. 영상 편집을 마치고 업로드 버튼을 누를 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시험지에 답안을 적고 제출 버튼을 누른 학생처럼요. 떨리는 마음으로 침대에 기대 앉아 댓글을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자 그 두근거림은 점점 불안으로 바뀌었어요. 처음 올라온 댓글은 무표정한 이모티콘, 그 다음은 이건 너무 과장됐어. 한국 음료가 뭐가 다르다고? 돈 받고 리뷰한 거 아냐? 차라리 기존 펩시가 낫다. 같은 차가운 말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애써 넘기려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는 없다고, 다양한 시선이 존재한다고 스스로 위로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적인 댓글은 점점 늘어났고 좋아요는 생각보다 적었어요. 구독자 수가 잠깐 줄기도 했죠.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진심을 비웃기라도 한 것 같았어요. 영상 속 제 말들, 연구소에서의 감동, 제가 느낀 존경심까지도 모두 가볍게 무시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하루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켰다가 껐다가 반복했죠. 머릿속은 복잡했고 내가 틀렸던 걸까? 라는 의문이 자꾸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혹시 그 신기했던 맛도 감동적인 이야기들도 그저 낯설어서 더 특별하게 느껴졌던 건 아닐까? 과연 진짜로 그 가치가 있었던 걸까? 그냥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야 하나? 이미 익숙하고 안전했던 비판적 시선으로 무미건조한 리뷰만 하는 그때로 말이죠. 그렇게 한없이 가라앉고 있던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로베르토 프리드리히. 낯선 이름이었지만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메일 제목은 간단했어요. 당신의 영상을 보고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는 유럽에서 가장 큰 음료 유통기업 중 하나의 매니저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제 영상을 감명 깊게 보았다고 했습니다. 펩시제로 라임을 유럽에 소개하고 싶다며 연락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도 덧붙여져 있었어요. 잠시 숨이 멎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그것도 유럽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이 제 생각을 알아봐줬다는 사실에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곧바로 답장을 보냈고 몇 분 뒤 로베르토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임스, 당신의 영상은 단순한 리뷰가 아닙니다. 솔직했고 용기 있었어요. 그의 첫마디는 놀라울 정도로 따뜻하고 진심 어린 말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지금처럼 계속 진짜 이야기를 전하라고 격려해 주었고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진심은 결국 도달할 거라고 말해줬어요.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마음 한구석에서 다시 빛이 피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로베르토는 제가 무너지려는 순간에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손을 꼭 쥔 저는 다시 일어서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고 진심 어린 이야기를 담고 싶었어요. 왜 제 생각이 바뀌었는지, 연구소에서 어떤 과정을 보았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느꼈던 인간적인 감동과 존경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죠. 실패한 실험병들을 마주하며 느꼈던 부끄러움, 정성스럽게 탄산을 설계하는 연구원들의 모습, 그리고 이야기방에서 울컥했던 감정까지 모두 꺼내어 말했습니다. 영상을 업로드한 후 저는 일부러 핸드폰을 끄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1시간쯤 지나 다시 켰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댓글 수는 이전보다 훨씬 많았고 그 내용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런 정성스러운 영상 처음 봐요. 연구원분들께 감사하고 싶습니다. 꼭 마셔보고 싶어요. 이런 노력이 담긴 음료라니.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지금은 당신의 말이 이해돼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오해가 풀린 것도 응원이 생긴 것도 기뻤지만 그보다 제가 진심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는 그 진심을 이해해준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변화는 항상 두렵습니다. 익숙한 길을 벗어난다는 건 늘 불안한 일이죠. 하지만 그 불안 끝에 있는 건 생각보다 더 따뜻하고 더 의미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편견을 깨고 진심을 말하는 것은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 그 진심은 사람들의 마음에 닿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고 생각을 바꾸는 건 약함이 아니라 진정한 용기라는 것도요. 로베르토는 이후 다시 연락을 주었고 실제로 유럽 내 펩시제로 라임 수입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되었어요. 제가 만든 콘텐츠가 한국의 작은 연구실에서 시작된 노력이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는 다리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한 명의 말, 한 명의 변화, 한 명의 진심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날 저는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어요. 이건 단지 콜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네요. 두 번째 영상을 올린 이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영상 조회수는 시간마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이제는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유튜브 앱을 열었어요. 예전엔 댓글을 보는 일이 긴장되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설렘 가득한 하루의 시작이 되었죠. 당신 영상 덕분에 저도 다시 한번 용기를 냈어요. 편견 없이 세상을 본다는 게 이런 거군요. 고맙습니다. 저도 언젠가 한국을 가보고 싶어요. 이런 댓글들을 읽을 때마다 마음 한쪽이 찡해졌어요. 단지 하나의 음료 리뷰였을지도 모를 영상이 누군가의 시선을 바꾸고 생각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제 진심이 누군가에게는 용기와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감사했어요. 로베르토 프리드리히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유럽 전역의 상점과 마트에서 펩시 제로 라임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죠. 처음 한국의 작은 편의점에서 우연히 마셨던 그 캔이 이제는 독일, 프랑스, 스페인 곳곳에 진열대에 놓이고 있었습니다. SNS에는 해시태그 펩시라임 챌린지 같은 글이 퍼졌고 유럽의 젊은이들이 하나같이 이게 바로 그 한국에서 개발된 음료야 라며 인증 사진을 올리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진짜 신선하다. 이건 무조건 냉장고에 상비해둬야 할 맛. 심지어 내가 마신 콜라 중에 인생 최고라는 리뷰도 있었어요. 그 글을 읽는 순간 저는 정말 눈물을 참기 힘들었어요. 내가 느꼈던 감정이 혼자만의 게 아니었구나. 내가 틀린 게 아니었구나. 음료가 성공하자 저에게도 많은 새로운 기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 이상 단순한 음료 평론가가 아니었어요. 많은 행사와 모임 심지어 각국의 식품산업 컨퍼런스까지 저를 초대해 제 경험을 나눠달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웠지만 무대에 서서 내가 변화한 이야기를 조용히 꺼내는 순간 많은 사람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은 제 말을 경청했고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들은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보상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저 자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처음 한국에 오기 전 저는 늘 정해진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어요. 이건 이래야 한다. 저건 별로일 거야. 라는 고정관념 속에 갇혀 있었죠. 하지만 마음을 열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자 세상은 전혀 다른 빛깔로 다가왔습니다. 음식 하나, 음료 하나에도 사람들이 담는 마음이 있고 그 안에 수많은 실패와 도전, 그리고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세상은 단순한 리뷰로 정의할 수 없는 훨씬 더 복잡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영상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름은 맛 그 이상의 이야기로 단순히 이 음료는 맛있다, 없다를 넘어 그 음료를 만든 사람들의 노력, 창의성, 꿈과 실패를 조명하는 시리즈였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개발자의 인터뷰, 실험의 흔적, 실패한 샘플들까지도 담았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음료 한 캔이 얼마나 소중한지 시청자들도 자연스레 공감하게 되었죠. 그리고 덕분에 시청자들은 맛이 아닌 사람을 보게 되었고 제품이 아닌 이야기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뉴욕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똑같은 거리, 똑같은 아파트, 똑같은 도시인데도 달라 보였어요. 이제는 단지 사방이 꽉 막힌 작은 방이 아니라 세계와 연결된 거대한 통로처럼 느껴졌어요. 리뷰를 쓸 때마다 예전처럼 단순히 달다, 톡 쏜다로 끝내지 않았어요. 저는 언제나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맛은 어떤 이야기에서 왔을까? 그리고 어느 날 집으로 택배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보니 여러 개의 펩시 제로 라임 캔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고 그 위에는 손편지가 한 장 놓여 있었어요. 제임스 씨, 그날 연구소에서 만났던 동현입니다. 당신이 우리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세상에 알려준 덕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언제든 다시 한국에 오면
저희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편지를 읽는 동안 어느새 입가엔 미소가 번졌고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어요. 내가 누군가의 자부심을 지켜줬구나. 라는 생각에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기쁨이 밀려왔어요.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만난 사람들이 이제는 마음속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조명 아래에 앉아 제 인생을 바꿔놓은 그 음료캔을 손에 들고 천천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죠. 이 작은 캔 하나가 내 시선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바꾸고 있어. 그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깨어남이었어요. 진심을 말하는 용기, 틀렸음을 인정할 줄 아는 자세, 세상을 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살. 저는 이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음료 너머의 사람들을, 노력 뒤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동으로 바꾸는 여정을요. 이건 이제 단순한 영상 채널이 아닙니다. 제 삶의 철학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서울 인천공항에서 우연히 집어든 한 캔의 음료에서 시작된 이야기였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피드백이 앞으로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와 유익한 정보를 담은 영상으로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